자, 이제 우리 할 게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프린터를 제가 내준 책을 안 보고 있는데 하여튼 책은 좀 괜히 좀 보세요. 보시고 우리 프린터의 내용을 주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할 때. 자, 이제 3페이지 프린터 임대주택 정책. 우리 책을 볼게요. 잠시. 자, 책에 보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235페이지 3절 주택 정책.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주택 문제 통과. 그 다음에 237페이지 큰 2번 주택 정책 큰 2번 통과. 239페이지부터 하셔야 됩니다. 큰 3번 임대주택 정책 수단이지 여기부터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굳이 책을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버리시라고 과감하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프린터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임대주택 시장. 자, 지금 쓰고 있는 임대주택 시장 크게 세 개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 두 번째 임대료 보조금 정책.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공공임대주택 정책. 주택 정책요. 요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개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항상 우리 임대주택 시장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단기란 말과 장기를 항상 시험 내거든요. 자, 그런데 자, 다시 부동산 학에서 단기 장기를 묻는 순간 뭐를 딱 기억하시냐면 단기 장기 구분 기준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차이라고요. 즉 집을 짓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지. 그래서 단기는 절대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즉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장기는 뭐 있으면 신규 물건 만들 수도 있고 기존 주택이 소멸될 수도 있어. 그죠? 오랜 기간이 지나면 건물 소멸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단기 장기 나왔을 때 우리 공급은 만약에 시험에서 단기에서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란 말씀은 이건 전부 다 문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왜?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단기는 공급만 한다고. 그죠? 따라서 우리 만약에 시험 냈을 때 장기란 건 공급이 뭡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수요란 건 현재 있는 가격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분명히 단기는 수요가 변화가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하대 문제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먼저 보시면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주택 정책 그렇게 세 개 있죠. 첫 번째 국가가 일정 이상 월세 올리면 안 돼라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아예 국가가 뭐 있습니까? 예, 돈이 없는 분은 보조금을 줌에 따라서 거기 있는 집을 가진 그런 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국가가 아예 뭐하죠? 주택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재밌는 건 잠시 이 중에서 아마 여기 있는 임대료 규제가 시험에 날 확률이 한 70%? 75%쯤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보조금 등이 보통 한 20%? 여기 5% 미만이에요.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요 두 개를 먼저 공부하고 웬만하면 공공임대를 그냥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없으니까. 또 우리 실제 거의 정답은 대부분 여기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더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걸 중요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조건 100%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그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임대료 규제를 꼭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니까 이와 같이 수요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공급이 있는 거요. 있는데 이때 월세가 시장에 형성된 월세가 있거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 뭐라 한답니까? 균형 가격이라고. 이 월세가 얼마냐 보니까 이게 월세가 100만 원 되어진대요. 100만 원. 월세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싼 국가에서 뭐 있으면 할 수 없이 너 절대 60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제함에 따라서 올 수 있는 현상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라고 묻는 거라고. 그럼 잠시 자, 이걸 잘 볼게. 현재 보니까 균형 임료가 더 비싼 거요? 아니면 규제가 더 비싼 거요? 이게 원칙이야. 그죠? 규제가 더 낮을 때 원칙이라고. 이렇게 되면 올 수 있는 현상 묻는데, 자, 해볼게.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월세가 과거보다 싸진 만큼 수요가 뭐합니까? 늘어나지. 월세 훨씬 더 싸진 만큼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그만큼 손해본 결과 공급 뭐 하겠습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공급보다 훨씬 더 수요가 더 많은 거지. 이와 같은 걸 다른 말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 만큼 결국 이건 암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죠? 살림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두리뭉실 시험 안 낸다고. 이렇게 내지 않고 이걸 반드시 단기란 말과 장기로 구별해서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단기, 장기를 구분할 때 뭐가 좀 중요한가 하면요. 단기, 장기에서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차이인데 앞으로 제가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특별한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어떤 내용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장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기를 앞에 반드시 단기란 말을 꼭 명시하게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 그래프는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자, 단기는 공급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시장 원리에 맞게 된 월세가 100만 원 돼 있는데 국가가 뭐 있습니다? 너 절대 60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제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물론 장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장기는 이 공부할 때, 자, 문제 풀 때 보시라고. 1번,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그 다음에 3번, 3번. 이렇게 풀려서 공부하세요. 항상. 비교해서. 응?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이것만큼 결국은 월세가 떨어진 만큼 수요가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보다 수요가 늘어나더라. 그럼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으로 과연 이동을 할 것인가 묻는 거요. 응? 자, 기존 임차인은 기존 임대. 자, 기존 임대주택. 다시 기존 임대주택 할게요. 기존 임대주택 월세 얼마요? 월세. 신규는 월세 얼마요, 이제? 60이지?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지지? 원래 임대료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 임차인 신규로 넘어가게 할 목적이 사실은. 그럼 결국은 얘는 규제 효과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규제 효과 있더라. 이래가라고 효과 있다. 그런데 자, 장기 원래 있는 수요. 이 그래프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이제 공급은 증가도 감소할 수 있죠. 이래 되는데 월세가 원래 100이었는데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60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제하니까 그죠? 60에
요것만큼 수요가 뭐한 거예요? 늘어난 거지. 자, 그런데 월세가 떨어진 만큼 기존에 이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그만 사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상적 월세는 결 100인데 손해본 것만큼 당연히 공급 뭐하죠? 공급은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볼게 이제. 첫 번째 보니까 결국은 월세가 떨어진 만큼 이윤이 뭐하죠? 줄 거 아니에요. 공급 입장에서. 그 월세가 떨어진 만큼 손해보면 얘는 딱 세 가지 행동을 돼 있어요. 첫 번째 공급을 뭐합니까? 줄이겠지. 그건 장기에서는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집니까? 완화됩니까? 심각해지는 거지. 그죠?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기존 임대주택은 월세가 떨어진 만큼 좀 손해보는 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 같으면 월세 등을 주지 않고 수익이 높은 전세 등을 바꿀 거란 말이야, 나는. 그죠? 손해보니까. 그래서 다른 용도로 뭐합니까? 전환할 것이다. 세 번째. 그럼 당연히 여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임대주택에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개 더. 이 정도 내가 현재 집을 짓는 건축업자면 나는 집 짓을 때 지금 규제했지. 그 요것만큼 뭐 있습니까? 월세 이 생산별 단가를 맞춰서 집을 짓겠다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집 짓을 때 이런 자재 등을 좋은 걸 쓰겠냐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주택에 대한 질은요. 예. 이래 가시라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보자고. 자, 기존 요 임차인 6개.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요게 굉장히 중요하네. 자, 결론 잘 보셔야 돼. 이동 안 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요것만큼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초과수에 발생했지. 발생하면 잘 보세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명절날 보니까 서울역 가보니까 기차표는 한정돼 있는데 기차표 살려면 더럽게 많잖아. 그럼 뭐 발생해? 똑같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임대를 뭐랍니까? 어떤 임차인이 왔어. 좋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서는 쓰긴 쓰겠다는 거야. 그런데 너 아니더라도 올름 줄 쭉 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실제 이만큼 월세 내면 집을 주겠다는 거야 이게. 그죠? 여기가 뭐야? 암표. 암시장이라고. 그죠? 그래서 암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몇 개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가격과 실제 매매된 가격 두 개 있지. 이중 가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그럼 보죠. 기존 임차는 월세 얼마예요? 근데 이동되는 순간 실제 월세 얼마 내고 있습니까? 얘는 이동하겠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 보니까 이 규제 효과가 있습니까? 원래는 임대료 규제는 결국 뭐 이동하게 만들 목적, 이동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열어보시고, 자, 다시 한 번 더 칠판 보시고. 그런데 만약에 균형 임료보다 규제 임료가 더 높다면 이럴 때.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원래 시장 경제에 맡기던 월세는 100인데 국가에서 뭐 했습니까? 좋다. 150 이상, 200 이상 받으면 안 돼. 응?
요거 이상 받지 마. 이렇게 규제한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이론상에서 뭐 있습니까? 이만큼 수요는 감소, 이만큼 공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초과 공급 발생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보자고.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규제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월세 받으라 했어. 했을 때 월세 얼마입니까? 100 아니에요? 이거 이상 받지 말아도 월세 얼마 되겠습니까? 100 된다고. 왜냐하면 이것만큼 빈집 발생하면 결국은 빈집이 있으면 월세를 낮출 거 아니야. 뭐 점점점 결국은 여기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나오거든 절대 이 말 나오거든 뭐 있습니까? 물은 뭐요? 영향 없다. 절대 시험에서 초과 공급 없으면 다 틀리고, 예? 임대료 기준 절대 초과 공급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프린터의 내용이 이 말이야. 설명이. 다시 한 개 더. 프린터 보니까 장기에서 제가 하나 쓴 게 있거든. 자, 거기 설명 이겁니다. 자, 요것만 설명할게.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는 초과수요 더 많이 발생되는데요. 자, 칠판 보시고. 보세요. 단기는 요것만큼 초과수요 발생했지. 장기는 이만큼 발생했다고. 그 누가 더 크냐 보니까 장기야. 그지? 하나 더. 다시 보세요. 비탄력과 탄력 중에서 초과수요 누가 더 많이 발생하면 묻거든. 자, 보세요. 얘보다 이럴 때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 그지? 초과수요가. 이거보다 이럴 때 초과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지. 그죠? 그러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비탄력보다 누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건 지금 넘어가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건 얘가 더 중요해. 얘가. 자, 그리고 프린터 설명된 게 뭐냐? 딱 요 설명이에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네? 자, 두 번째 임대료 보조금 정책. 임대료 보조금 정책. 보조금.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데, 자, 다시 이렇게 볼게요.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월세가 1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는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국가가 보니까 집이 없는 분한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갖다가 만약에 40만 원 정도 준다면 이제는 내 돈 얼마 있으면 집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냐라고 묻는 거라고. 이 보조금 중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자 보세요. 그럼 잘 알지만 보조금이 지급되어진 만큼 내 월급이 올라간 효과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소득 효과 때문에 또는 대체 효과, 이건 큰 의미 같지만 대체 효과 때문에 주택에 대한 소비는 증가됩니까? 감소합니까? 다른 소비는요? 다른 소비도 올라가겠지. 뭐 이건 특별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 월급 올랐다 생각하면 된다고. 집만 분명히 좋은 거 사지 않고 그 입에 뭐 자동차 등도 좋은 거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시 여보세요.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조금 지급 방법은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에게도 보조금 지급할 수 있고
집을 짓는 뭐 있습니까? 공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업자 공급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있습니까? 소비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따 보니까 자, 못 씁니다. 소비자가 주거 선택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소비자 보전입니까? 아니면 건축업자, 즉 공급자 보전입니까? 한번 생각해봐. 건설회사가 회사한테 보조금 주었으면 걔들이 지었던 집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근데 소비자 보전은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회사에 있는 이 건물 다 살 수 있지. 그러니까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한 방식은 소비자 보조라고. 그죠? 이때 소비자 보조의 보조금 지급 방식 다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두 가지. 이게 뭔가 하면 현금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소득 보조. 두 번째 집세 같은 말이 뭐냐 임대료 보조. 또는 뭐 있습니까? 같은 말이 가격 보조, 가격 보조.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 인파가셔야 돼. 다시 보세요. 국가가 보조금 주는데 첫 번째 보니까 1번 현금 40만 원. 2번 카드 속에 40만 원이 있어.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임차인에게 지급하면은 임대인한테 무조건 우리 월세 얼마? 월세는 자기도 얼마 주지? 60을 주고 1번처럼 현금 뭐합니까? 40% 주는 방식. 두 번째 요 카드를 넘겨준다 이렇게. 응? 여기에 뭐 여기에 다르면 집세 보조야. 여기 현금 보조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바우처고 여기 다르면 카드 보조. 카드. 여기 다르면 집세 보조라고.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얘는 현금해서 그냥 그대로 주는 방식이 있고 반대로는 월세 60에다가 카드 주면 이 카드를 가지고 임대는 다시 뭐합니까? 구청 가면 그 구청에서 그 현금 준다고.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어떤 거 하겠냐고. 이거 할 거 아니야. 현금의 가장 큰 장점이 있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나 현재 요 돈 받아가지고 월세 안 내고 일단 술부터 먹고. 또는 뭐 있습니까? 다른 데 필요한 데 쓴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필요한 거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효용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아. 좋지만 가장 큰 단점 이게 보조금 받아서 집세 안 내고 딴짓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결과 뭐 있습니까? 정책적 효과는 훨씬 더 큰 게 뭐냐 결과는 집세 보조된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지?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자, 특징. 이건 딱히 별로 할 게 없어. 자, 보자고요. 보조금을 수요자한테 지급하면 수요가 뭐하지?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은 올라가지. 자, 원래 월세 얼마였지? 100이었던 게 뭐 이건 큰 의미면 140 정도 올라간다 치자고. 응? 그럼 하여간 그럼 결국 뭐 있어? 이때 보니까 임대인은 원래 100을 받는데 갑자기 월세 140이지. 그 요것만 이익을 본 거 아니야? 누가? 임대인이지. 이럴 때 임대인이 혜택이 있다고. 그죠? 그런데 이 혜택을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은 너도 나도 집을 짓겠지. 이익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만 공급이 뭐하죠? 늘어나면 집값은요? 항상 경제 원칙에 따라간다면요.
공급자가 정상 이윤이 발생되는 점까지 계속 공급이 뭐 있습니까? 증가되게 되어 있다고. 이 말은 우리 정상 이윤 월세 얼마요? 100이잖아. 뭐 이제는 보세요. 월세 100이래. 100이면 임차인 이제는 100이면 보조금 받으면 자기도 얼마 내면 됩니까? 60 내면 되는 거지. 요것만큼 이익 본 거 아니야? 그죠? 이럴 땐 임차인이 혜택이 있더라.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보자고. 보조금 진짜 할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딱히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보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지? 다만 이것만 조심하라고. 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포인트를 열잡으라고. 요 뒤에 따르는 자동 따를 거 아니야. 그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우리 항상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이고, 그럼 뒷말 이건 자동 따르는 거지. 수요가 많아지면 월세 올라갈 거 아니야. 월세 올라가면 그만큼 임대인 혜택이 있을 거 아니야. 공급이 증가되면 월세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설명이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왜? 왜냐면 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사실은. 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임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이 프린터의 내용 따라가시라고.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건 한 2개 또는 3개만 암기하고 나머지 흘러가라고. 공공임대를 그 시험 안 되니까. 자, 여보죠. 창원시에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10개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우리 항상 경제 원칙에 따라가면 수요가 필요한 만큼 공급이 따라갑니다. 물어보죠. 항상 먼저 만들어진 주택이 공공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사적 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정책에 대한 의미가 뭔데? 정책.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국가에서 개입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맨 먼저 만들어진 결과 뭐 있습니까? 민간에서 먼저 만들어질까요? 민간에서. 그럼 잘 알지만 자, 민간은 월세가 비싸거든. 네?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한 만큼 공급 만들었었는데 월세 너무 비싼 결과 이제 뭐 있습니까? 이게 문제 아닌 문제? 문제 발생한 결과 이제 나중에 국가가 마음에 이렇게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어 준단 말이야. 이렇게. 당연히 월세가 싼 게 얘가 더 싸겠지. 그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꼭 기억하셔야 돼. 이 말 하셔야 됩니다. 자, 비록 제목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그 결과 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다시요. 항상 공공임대주택은 이 내용을 쓰지만 이 말은 이걸 만들어주면 얘 변화묻는 거야. 공공주택 변화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택을 만드는 건 장기에 걸리니까 단기, 장기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가볼게. 일단 공급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수요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칠판 보시고요. 월세 현재 이 사적 월세 얼마의 단기? 100이지? 양 10개 있지? 그죠? 이때 보니까 국가가 공공임대주택 만들면 훨씬 더 이게 월세가 더 싼 거 아니에요? 싼 것만큼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수요가 어디로 넘어가지? 공공주택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가면 이제 사적 임대주택 수요는 뭐합니까? 줄지. 줄면 월세는 뭐합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죠? 적어볼게. 자, 단기는 사적은 자, 일단 공공 무조건 월세 60입니다.
사적 월세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자 단기는 딱 두 개 마시면 돼. 첫 번째 단기는 수요가 뭐한 거야? 줄지. 월세가 뭐합니까? 월세가 떨어진 거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요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혜택 보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자 최초 월세 얼마야? 100인데 요 단기는 요 값보다 요게 싼 거 아니야? 그지? 얘보다 분명히 싸단 말이야. 싼 결과 뭐 있어? 단기는 네, 잘 보세요. 사적 임차인과 공공 임차인 모두가 뭐요? 요걸 기억하라고. 요 내용을.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이제 장기 갑니다. 원래 있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 상태예요. 최초 월세가 얼마요? 100만이었고 여기 10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는 수요가 뭐였지? 수요가 줄었지. 그죠? 감소 월세가 뭐합니까? 이렇게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60으로.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 100을 받는 게 정상이거든. 그죠? 근데 현재 뭐 있습니까? 60대 월세 60 아니에요. 손해봤지. 손해본 것만큼 점점점 얘는 공급량을 뭐 하겠어? 점점 줄이겠지. 어디까지 줄겠습니까? 내가 본전 볼 수 있는 어디까지? 100까지. 점 줄면 월세 올라가지 이거? 그죠? 이만큼 공급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면 이제 최종적인 주택량 요만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그러면 여기 있는 수요 현재 10개 고정되어 있으면 총 공급량 총 13개 아닙니까? 근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가 무조건 수요가 필요한 양까지만 공급 만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이 현재 초과되어 있는 거지. 공급량 줄 거 아니야. 주는 게 사적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겠습니까?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겠습니까? 누가 줄어? 사적이 줄까? 훨씬 사적이 더 비싸니까. 그러면 공공이 지어준 것만큼은 줄면 되겠네. 그죠? 그런 결과 이건 이제 사적 몇 개 되겠습니까? 사적은 7개 되겠네. 결국 공공이 지어준 만큼 이것만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7개입니다. 자, 7개 사적이. 자, 그러면 이 그림 나온 거예요. 자, 가볼게 이제. 특징 가야 돼. 첫 번째 얘는 공급 뭐였어? 공급 감소야. 분명히 감소인데 이걸 잘 보시라고. 여기 공급 감소인데 다만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사회 전체의 주택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시험 나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공공이 현재 몇 개지? 사적이 몇 개요? 합이 얼마야? 최초 공공이 개입하기 지금 몇 개입니까? 10개지. 이 말이 뭔가 하면 공공주택이 지어준 만큼 사적 임대주택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뭐예요? 불변이지. 이걸 꼭 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알겠죠? 두 번째. 자, 다시 가볼게. 그건 장기 갑니다. 장기에 가보니까 사적은 원래 100 들어왔지. 그죠? 100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 뭐 있습니까? 공공은 현재 월세 얼마요? 가격 몇 개요? 그지? 이중 가격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중 존재인데 자, 이걸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중 가격이 존재한 결과 공공주택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은 사적 임차 월세 싼 거지?
싼 만큼 마치 정부에서 보조금 준 효과가 있다를 가시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혜택을 보는데, 최초 월세 얼마요? 장기는 장기는 보는 월세 얼마요? 100이지? 이건 같은 거지? 얘만 싼 거지? 그건 누구만 혜택 본 겁니까? 그죠? 공공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시라고. 요거 아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공공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열어보시고 앞에 특히 공부할 분이 저기 뭐 있습니까? 규제하고 보조금만 공부하시라고. 자, 우리 거기 설명 끝났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응? 공공임대 보니까 되었습니까? 자, 프린트 뒷장에 있는 4페이지 기타 있는 내용은 지금 하지 마.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뭐 1번, 2번 있죠? 보면 2번에 분양가 규제가 아마 시험에 나올 건데, 자, 이런 거는 들어보세요. 이런 거는 항상 매번 시사성이 있을 때 시험 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뭐 집값 엄청 뛰고 하실 때 그 시험 나온다고. 평소에 시험 안 난다고. 물어보자고. 자, 우리 올해 8월 달 가면 경기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집값 올라가겠냐? 8월 달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있으면 지금 현재 개판되고 있는데 뭐 되겠냐고. 그 시험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는. 그 나중에 보자고, 이거. 만약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이런 이 분양가 규제 이런 이상한 짓 하면 그때 하자고. 응? 아마 할 것 같아. 조금 이상한 놈이 있어갖고. 하여튼 그때 한번 할게. 지금 하지 말고. 괜히 나올 확률 5%를 안 되니까 굳이 목숨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분양가 규제 시험 나왔어. 왜? 그 작년에 뭐 있습니까? 김현미란 이상한 사람이지. 사실 걔가 아니죠. 청와대에 있는 이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 그 걔가 이 꼴통이지. 걔를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꼴통들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막 이상한 핀셋 이상한 이야기하던데. 하여간 그 시험 나왔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중요한 거 요거만 하죠. 분양가 규제보다 이 임대료 규제는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자, 어려보시고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자, 문제 천재 113페이지. 자, 1-11112 그냥 넘어가 1-13 갑니다. 13. 자, 원칙은 뭐 있습니까? 항상 잠시만 프린터 보시고, 프린터 아니고 칠판 보시고. 원칙은 규제가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규제가 높은 건 예외. 이럴 때 모든 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자, 거기 1-13 가볼게요. 규제 임료가 균형 임료보다 낮을 때 그만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죠? 자, 1-2번 갑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한다면 단기는 임차인은 주거이동 해야 안 해? 해야 안 해? 칠판 보고 자. 느낌을 탁 해보죠. 느낌을 탁 보니까 이 단기는 좋은 거야, 안 본 거야, 느낌이. 칠판 보고. 뭔가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장기는 뭔가 찝찝한 거 아니야, 전부 다? 부정적이지? 안 되면 그래 풀어라, 문제 풀 때. 응? 그러니까 일단 거기 있는 설명되어진 게 단기는 임차인의 주거이동 한다는 거야. 네? 1-3일 가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임대료 상승을 균형각 이하로 규제하는 이거 원칙이죠? 정상적인 거.
장기는 뭐요?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넘어갑니까? 다른 용도 들어옵니까? 아니, 다른 용도가 임대주택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래 보시고 따라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뭐 한다고? 감소죠. 자, 1-3이 가볼게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 주택 공급량 부족이 더 심해지겠지. 그 다음 1-4일 가볼게. 질적 수준 뭐 떨어지겠지. 기존 세입자 주거 이동 저하되죠. 앞으로 단기 장기 설명 안 되면 몽땅 이건 장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 보시고 1-4-1-4-2 가볼게. 주거 이동 저하된다. 4-3 가보니까 질적 수준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시험 꽤 많이 지금 1-4-3 같은 문제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뒷장 가보죠. 1-5번 가보니까 투자 기피하겠죠? 1-6일 가볼게요. 무조건 초과 뭐 발생합니까? 수요 발생하지? 1-6이 가볼까?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초과 수요 발생하면 이건 뭐요? 한도가 더 낮게 설정되지. 그 다음에 1-6-3 갑니다. 6-3 가보니까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규제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져 단기에 비해 장기가 초과 수요 더 많이 발생하지. 1-7일 가볼게요. 엄성적 비용 수반되지? 이게 암시장. 1-7이 가볼게. 이중가격 형성된 거지? 1-8번 가볼까?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이거 원칙이지? 단기는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면 참고로 이 문제 참 잘 낸 거예요.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단기는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공급이 고정돼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규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요. 1-9일 규제하는 임대주택 임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료보다 뭐 있습니까? 낮아야지 영향 주는 거지. 높으면 아무리 영향 없다 있어. 그 다음에 1-9이 가볼게. 규제 임료의 상한이 균형 임료보다 높다면 뭐가? 규제가 더 높은 거지. 이거 예외사항이지. 예외사항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영향 미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1-10-1번 여러분들은 무조건 공급은 단기는 항상 비탄력. 항상 단기는. 장기는 무조건 탄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보시고 자 우측 갑니다. 115페이지 그 2-1번부터 2-4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 2-2번만 2번만 정리하시라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은 사적 이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효과가 있다. 칠판 보시고. 자, 카메라 좀 따라오지. 오케이. 자, 볼게요. 이게 이 말이에요. 장기에 가보니까, 네? 장기 가보니까 사적 월세 얼마요? 공공 월세 얼마요? 가격 몇 개? 이중 가격이지.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은 장기 가면 사적보다 공공의 월세가 더 싸기 때문에 마치 이게 정부의 보조금 받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 묻는 거예요 문제가. 네? 자, 그래 보시고요. 자, 3 시리즈. 자, 3-11부터 저 뒤에 있는 3 시리즈 저기 꽤 많다 이거죠. 이것도 보니까 저기 117페이지 3-10-1번까지 전부 다 이건 몽땅 다 보조금 정책. 보조금. 가볼게 이제 앞에 3-11 갑니다. 11, 12, 13 그냥 넘어가고 3-21부터 가볼게.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 보조와 소비자 보조 크게 두 개 있더라. 3-2 가볼게요. 자, 23.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 자, 그다음 뒤에 밑줄 주거지 선택 자유 활성화된다. 이건 누구 보조? 수요자 보조죠. 그다음 3-3일 가볼게. 보조금 받는 저소득층 효용이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는 수면 훨씬 더 효용이 더 높아지겠지. 3대 3위 가볼게요.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 자, 임대료 보조 같은 말. 자, 7번. 보세요. 임대료 보조 같은 말. 이게 집세 보조. 같으면 집세 보조보다 뒤에 뭐 있으면 금액 나있지. 현금 보조가 효용이 뭐요? 더 커지는 거지. 그죠? 자, D장 3-33.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보조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되겠지. 3-4번 갑니다. 보조를 받게 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가 자 잠시 여보세요. 보조가 무조건 수요 공급 둘러 증가야.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그래 보시고 그래서 수요 증가하고 3-35 3-5151 공급 증가지. 그죠? 3-52 갑니다. 자, 저소득층의 효용이 증가시키고 저가 임대주택 양도 뭡니까? 증가되겠지. 그 다음에 3-53 갑니다.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지. 그죠? 그래 보시고 자, 3-54 가볼게.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 주택의 임대료는 장기에서는 원래 수준에 해기하므로 잠시만 여보세요. 회기란 말에 이 목숨 걸지 말라고. 자, 여보죠. 최초 월세 얼마요? 장기 보니까 공급이 증가된 결과 월세 떨어지는지 얼마에? 100이지. 이게 원래 수준 돌아왔다 이 말 뜻이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 여기다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의미도 저 말인 거야. 가끔 보니 자꾸 여기다 목숨 걸는 게 많더라고. 그게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그 어디에 설명 보니까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임대주택 소비량이 뭐한다고? 다시? 저가주택 공급량이 뭐합니까? 늘어나지. 아니, 이거 보세요. 이 저가 공급 뭐예요? 공급. 무조건 이 보조금 정책은 수요 공급 무조건 증가야. 항상 그걸 기억하라고. 3-62도 마찬가지요. 자, 3-7번 가볼게요. 7번 보니까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를 직접 보조해 준다면 단기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묻는 거예요. 단기는 수요 뭐지? 월세. 따라가야 돼. 장기는 공급 증가 월세 떨어지는 게 이걸 따라가 항상. 그러니까 그 말이 그거 아니야? 그죠? 3-7 보니까 단기는 수요가 증가된 만큼 월세 올라간 이 말 아니에요. 장기는 뭐야? 공급이 증가된 만큼 월세 떨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다야. 그 뒤에 있는 3-81부터 그냥 넘어가. 하지 말고 지금. 되었죠? 여기까지는 생각나는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항상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걸 끌고 가시라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잠시. 자, 이어보죠. 자, 보자고요. 단기, 장기. 항상 단기는 수요, 장기는 뭐지? 공급이라 있는 거지? 뭐지? 자, 규제. 수요 뭐예요? 공급 뭐예요? 요거지? 자, 보조금, 수요, 공급 둘 다 증가지.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공공임대는 제목이 공공임대 실제 그 이면속에 사적 임대주택 묻는 거야. 사적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이거 뭐지? 줄고 공급 줄어. 요거 반대 요거라고. 그러면 자 얘는 끌고 가야 돼. 월세 뭐하지? 올라가. 월세 뭐하지? 떨어지겠지. 혜택 보는 월세가 올라가면 임대인 임차인. 요거 누가 혜택 봐? 임차인이지. 얘는 묻는 게 임차인인데 어떤 임차인 혜택 보냐 묻는 거야 이거는. 수요가 떨어진 만큼 월세 떨어진 거 아니고? 자, 다시 월세 뭐하지? 떨어지겠지. 그지? 여기 공급 감소 월세 뭐하지?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뭐 일단은 임차인은 사적 임차인과 공공 둘 다 혜택이 있고 얘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공공 혜택인지 이를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 혹시 여기 세 개 비교한다면.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나중에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까지 정리하시는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임대료 규제와 보조금이야. 무조건.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조세 기책 더 할게요.